좋아요, 구독!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0.61% 하락했고 S&P 500 0.28%,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3%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시장은 눈치 보기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요. 노무라 자산운용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2008년 리먼 쇼크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7번의 대선 이후 연말까지 평균 4%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은 또 미 대선 이후에 예정된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11월에도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예상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8%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4.3%대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0.55% 하락한 4,974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000포인트가 다시금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와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가 12월에 예정된 석유 증산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한 여파로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WTI는 무려 3.19% 상승하며 배럴당 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0.4% 하락했네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의 25%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그 여파가 하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핏이 이렇게 애플의 주식을 꾸준히 매각하는 건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버핏의 매도세로 애플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47% 하락하며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 0.48%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상승했는데요. 호재에 힘입어서 애플을 제치고 장중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앞으로 이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은 앞으로도 여전히 탄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다우지수에서 밀려난 인텔은 주가가 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의 연대는 더욱 끈끈해지는 모습인데요. 젠슨 황 CEO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2024에서 상영된 영상 대담에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한 HBM 메모리를 통해서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을 젠슨 황 CEO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빨리 공급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HBM3 16단 제품의 개발을 세계 최초로 공식화했는데요. 팀 엔비디아의 활약을 앞으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2%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역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 넘게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은 장중에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0.2% 하락하며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테슬라 살펴볼까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월 중국에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68,280대를 출하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는 5.3% 감소하고 9월보다 22.7%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테슬라의 올해 연간 목표치 달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달에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린 것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약화하면서 주가가 엿새째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장에서는 2.47% 하락하며 종가는 242.84달러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탈렌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서스퀘아나 원전에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공급하는 전력량을 늘려달라라는 탈렌 에너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탈렌은 서스퀘아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아마존과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해당 원전 옆에 위치한 큐뮬러스 데이터 센터 단지를 아마존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는 2.23% 뒷걸음질 치며 종가 170달러대를 형성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각각 12.46%, 3.15% 하락하며 동반 약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운영업체 메리어트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고 4분기와 올해 가이던스 역시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메리어트는 3분기에 매출 62억 6천만 달러, EPS 2.26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팩트셋의 전망치인 매출 62억 7천만 달러와 EPS 2.31달러를 하회합니다. 메리어트는 4분기 EPS는 2.31달러에서 2.39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팩트셋의 전망치인 2.42달러를 하회합니다. 올해 EPS 가이던스는 9.19달러에서 9.27달러 범위를 제시했는데요. 이전 예측치보다 낮춰 잡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가는 1.59% 하락하면서 256.4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